물건을 싣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 선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5개월 만에 1,593톤의 대형 선박 한 척이 입항했습니다. 손짓 한 번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선원들.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화물이 크레인을 타고 내려옵니다. 모두 미동도 없이 조심스럽게 화물을 지켜보는데요. 도대체 어떤 화물이길래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걸까요?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개라고도 하죠. 커다란 몸집 속에 꽉 들어찬 속살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바다의 제왕 킹크랩입니다. 킹크랩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아 이렇게 수입으로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오는 킹크랩이요. 킹크랩이라고 대게하고 틀리죠. 이게 뭐 한 2.5kg, 3kg 그 정도 될 겁니다. 일반 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압도적인 크기. 명실상부 바다의 제왕입니다. 눌러보면 살 같은 게 꽉 차 있어가지고 단단해요, 이게. 이게 살이 없으면 쑥쑥 들어가거든요. 킹크랩 하면 8개의 다리가 제일 중요하죠. 살이 꽉 찼는지 다리를 꾹꾹 눌러보면 맛있는 킹크랩을 고를 수 있다는군요. 예, 오늘 85톤 정도 좋아요. 마리수로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는 지금 시중에서 보통 키로에 9만 원 넘게 가잖아. 이게 보통 한 2kg, 3kg 되거든요. 그게 한 마리 하면 아마 2, 30만 원 하는데 시중에서는. 현지에서도 가격이 저렴하진 않다고 하죠. 살이 많고 식감이 좋아 고급 식재료로 갑각류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킹크랩은 주로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노르웨이에서 수입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러시아에서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Where from Russia? Bering Sea. Bering Sea. 영하 30도의 추위는 기본.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세계의 극한 직업으로도 손에 꼽혔었죠. 많은 사람들이 킹크랩을 단일종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 4종류의 킹크랩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킹크랩은 종류가 한 3-4가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킹크랩이라 하면 레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블루입니다, 블루. 이 박대기가 4개 있잖아요. 레드는 6개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킹크랩이라고 하면 레드와 블루로 구분한다는데요. 이외에도 브라운 킹크랩과 하나사키 킹크랩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종류와 품질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이번에 수입된 킹크랩은 청색 왕개로 불리는 블루 킹크랩인데요. 킹크랩 중에서 가장 맛이 뛰어나다는 레드 킹크랩은 가을과 겨울에, 블루 킹크랩은 봄과 여름에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군요. 살살 나야 돼요. 이게 깨지면 안 돼요. 등이 깨지면 상품이 안 돼요. 블루 킹크랩은 단맛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블루 킹크랩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데요. 사실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 맛의 차이는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 한 상자에 몇 마리씩 담아요? 한 7-8마리. 그리고 양을 그렇게 적게 담는 거는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작게 담는 겁니다. 다리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워낙 몸값이 높다 보니 항상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데요. 특히 다리 부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종일 계속되는 강행. 물량을 소화하려면 쉼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봄바람에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 쉬운 일은 아니야. 이게 오늘 밤 한 12시쯤 가야 돼. 근데 이 배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생물 작업이라 작업을 중간에 쉬거나 멈출 수가 없어서 더더욱 힘듭니다. 입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펼 새가 없답니다. 아유 좋다 이러면. 킹크랩이 차곡차곡 채워지면 운반 상자를 8개씩 묶어 크레인으로 옮겨주는데요. 운반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손과 발이 바빠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킹크랩이 탈출할 수도 있다네요. 나란히 줄 맞춰서 트럭을 꽉꽉 채우고 나면 본격적으로 킹크랩을 이송할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싫은 대로만 바로 올라가야죠. 최대한 빨리 가서 해가지고 선별해서 수조에다 넣어야죠.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잠금 장치도 꼭꼭 걸어주고 보세 화물 봉인도 채워줍니다. 이걸 안 끼면은 누가 가다가 중간에서 빼버리면은 밀수가 되잖아. 개값이 한 차에 한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 마리라도 빼면 안 되지. 아직 수입 절차를 마치지 않은 킹크랩은 5분 거리에 위치한 보세구역의 창고로 옮겨집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6,000톤 이상의 킹크랩과 대게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는데요. 러시아에서 직수입이 되는 대게 킹크랩을 세관의 통관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저희 나라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 수입된 물건을 보관하는 보세구역 창고예요. 구석구석 킹크랩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압 세척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쉬운 한 개의 수조를 모두 깨끗하게 청소해둬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수조 하나 청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분. 이틀 동안 밤을 꼬박 새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름이 진짜 여름엔 숨도 못 쉽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두 가지는 바로 온도와 염도. 킹크랩을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평균 2.5도에서 3도를 유지해야 한다는데요. 동해가 서해와 남해보다 염도가 높기 때문에 염도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35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와 염도가 맞아야 얘들이 기존에 생활하던 그 서식 환경하고 많이 흡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들도 별다른 탈 없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뒤에 이어 킹크랩을 가득 실은 트럭이 속속 도착합니다. 오늘 들어온 킹크랩은 오늘 정리하는 것이 원칙. 냉동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숨 고를 새도 없이 운반 상자가 쭉쭉 밀려 들어옵니다. 한 40대 정도 들어가야 돼요. 40대 정도. 양이 많아요. 70억 정도 됩니다. 70억이요? 네네. 그렇게 올라가요? 네, 지금 킹크랩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한 마리에 30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 먼저 무작위로 선정해 킹크랩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데요. 다리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최고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군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하품으로 빼는 거예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 상태가 중요한 거라서. 속살이 보이도록 상처나고 흠집난 킹크랩은 무조건 탈락.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지금은 모아둔 킹크랩은 다시 반품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분류 작업에 들어갈 선별반이 등장하는데요. 종류와 크기를 구분해 수조에 담는 것이 이들의 역할. 한 번에 척척 재빠르게 수조에 던져놓습니다. 물 만난 킹크랩들이 활기차게 활동을 시작하는군요. 무슨 일인지 킹크랩을 찰싹 때려보는 어머님도 계셨는데요. 어머니 왜 때리세요? 저작길래 그대로 봐야 발이 오므려지나 안 오므려지나. 움직임이 둔해진 킹크랩의 생사를 확인하는 중이랍니다. 잠깐이지만 물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킹크랩이 아무래도 지친 모양인데요. 자칫 죽은 킹크랩이 수조에 섞여 들어갈 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답니다. 구멍 나서 빼야 돼. 어디가요? 여기 구멍 났잖아요. 구멍 난 거는 빼야 돼. 깐타로. 아 왜요? 물 들어가면 죽잖아요. 표면의 상처와 흠집도 놓칠 수 없죠. 내가 잘렸네. 특히 다리가 잘려나간 킹크랩은 폐사될 가능성이 높아 꼭 따로 분리해놔야 한다는데요. 어떻게 금방 골라내세요? 그거 그러려고 일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런 거 빼내려고 일하는데. 용도별로, 무게별로 하루에 수천, 수만 마리씩 분류하다 보니 손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척척 구분합니다. 하지만 킹크랩이라고 다 같은 킹크랩이 아니라는데요. 3kg 미만. 3kg짜리 주라고. 대충 만져보면 알지. 들어보면. 베링의 특성이 개들이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큰 거는 5kg 넘는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2.5에서 3kg 정도의 킹크랩이 가장 맛이 좋고 가성비 대비 최고라는군요. 하지만 다른 각각류에 비해서 킹크랩이 무겁다 보니 어머님들에게는 그냥 애물단지일 뿐입니다. 지친 어머님들의 손이 점점 느려지는데요. 어깨가 제일 아프지 무거운 거 들으니까. 어깨가 제일 아프지. 큰 거는 다 3kg 넘잖아. 작아도 2kg 넘지. 똑같은 자세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야 하는 고된 작업.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팔이며 어깨며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지만 가족을 위해 꼭 참고 견뎌냅니다. 보통 한 수조에 많게는 한 2톤 500에서 적게는 한 톤 500, 1톤 500까지 마리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대략 한 통에 1000마리에서 한 1500마리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12시간 만에 킹크랩 진열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수조가 킹크랩으로 꽉 찼는데요. 이어서 바로 통관 준비를 서두릅니다. 세관에서 이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제 그때까지 저희 물건이 아니라서 물건을 건져낸다든가 가지고 나간다든가 하게 되면 밀수법에 걸리게 돼요.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물보다는 절차가 까다롭다는데요. 적합 판정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사히 통관이 끝나고 나면 출고 작업을 하기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고온에서 20분 동안 쪄낸 킹크랩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통관이 된 후 물건 출하 전에 건품 작업을 좀 해보고 있어요. 예. 살수율도 확인해 보는데요. 이 정도면 수율 한 90% 정도라고 말할 수 있죠. 하얀 속살이 다리에 꽉 들어찼습니다. 맛도 봅니다. 이상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을 씹어보는데요. 확실히 블루 킹크랩이다 보니까 버터 맛이 일품입니다. 블루 킹크랩은 살짝 버터 맛이 좀 향이 올라오고요. 레드 킹크랩 같은 경우는 좀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위별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군요.
취미가 일이 되면 힘들듯이 저희도 이제 매번 먹는 게 조금 부러우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좀 고역이죠. 이번 손에서 비린내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 직업을 하다 보니. 이제 킹크랩 출고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진하는 사람들이 최고급 킹크랩을 차지할 수 있겠죠. 모두 먼 길 제치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다는데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사장님은? 전 서울에서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저녁 6시. 드디어 본격적인 킹크랩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한동안 입고 물량이 없었다 보니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도 더 치열해집니다. 한 번에 이게 대량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다 빠지면 저희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킹크랩을 출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게 측정을 해야 합니다. 무게를 확인하고 계근표를 작성하는데요. 1856 52 86kg 4144. 키로수 하나하나가 또 돈이랑 연결되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팔레트라 그래요. 요게 지금 나가는 게 돈이 960만 원이라고 그래요. 차가 지금 수십 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960만 원 딱 한 팔레트 다른 차에 잘못 올라갔다. 그럼 960만 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는군요. 모두 좋은 킹크랩을 사수하기 위해 한 마리 한 마리씩 손으로 만져보며 킹크랩을 골라냅니다. 다 들어온 거라 물건들이 다 좋아요 지금. 언제나 일정 물량을 확보해둬야 하기 때문에 킹크랩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밤에 이제 기온도 낮고 낮에 하면 개가 온도에 민감한 생물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을 때 움직여주는 게 개 품질에 이제 영향을 덜 미칩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쏟아지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밤새도록 담고 또 담고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지금 물 온도가 평균 2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손발이 다 얼어요. 생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작업장은 항상 냉기 유지가 필수. 온몸이 경직될 정도로 손과 발이 시리지만 꾹 참아봅니다. 안에 면장 없겠어. 발은요? 발에도 훨씬 쉽고 합니다. 힘겨운 밤샘 작업과 어깨를 짓누르는 운반 상자들. 소비자들에게 좋은 킹크랩을 선보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가뿐합니다. 85톤의 킹크랩은 오늘 밤 전국 각지로 수송될 예정인데요. 내일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바로 내일부터는 판매가 되는 거죠. 이거 다 전국으로 나가요. 아마 제주도도 가나요, 요즘에? 제주도도 들어갈 거예요. 회로. 멀게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하나 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특별한 날 킹크랩이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맛을 선사하길 바라봅니다. 킹크랩의 맛의 비결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거 이제 뒤집어 놓는 이유가 안에 온전한 장이 흐르지 않고 온전하게 담아가지고 손님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뒤집어서 쥐고 있습니다. 고온 스팀기로 킹크랩을 20분 정도 쪄냅니다. 자, 다 됐습니다. 특유의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물에 넣고 삶아서는 안 됩니다. 명실상부 갑각류의 최강자. 이것이 바로 킹크랩의 위험이죠. 껍질도 두껍고 또 속까지 다 익으려면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는 보통 한 4, 50분 정도 이렇게 쪄서 드셔야 되고
껍질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손질하는 것도 일이라는데요.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킹크랩 찜. 이 순간 배가 고픈 건 어디 저뿐인가요? 그래서 한 입에 쏙. 맛있어? 뜨거워. 쫄깃한 식감과 고소하고 담백한 맛. 꽃게를 많이 갈아서 이걸 넣은 것 같은데요. 최고 맛있어요. 식감 자체가 크니까 먹을 게 있어요. 맛있어. 맛있는데 버터와 치즈가 빠질 수 없죠. 버터를 바르고 치즈를 올려 오븐에서 15분간 구워내는데요. 특히 버터와 치즈는 킹크랩에 부족한 지방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궁합이 최고라는군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 사람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진해요, 맛이. 요거는 부드럽고 요거는 쫄깃하고 그렇게 하면 좋네요. 가격이 저렴한 수입 수산물이 대중화되면서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수입량이 전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죠. 고급 식재료까지 수입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예, 랍스타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거. 한 30시간 걸쳐서 온 거니까 굉장히 비싼 놈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은 종횡무진 바닷가재 랍스터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질 좋은 걸로 선별해서만 들어오는 겁니다. 약한 것들은 전부 다 빼고 강한 것들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커다란 집게발과 튼튼한 꼬리 갑옷이 아주 매력적이죠. 살아있는 그대로 캐나다에서 공수했다고 합니다.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살이 많고 이렇게 팔이 위로 턱 펴지는 게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특별한 날에 활용 점정이죠. 랍스터는 육질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사계절이 뚜렷한 북대서양의 청정 지역에 서식하는 랍스터는 영역을 갖고 단독 생활을 하는 갑각류로 주로 물고기를 미끼로 통발을 이용해 어획한다고 합니다. 크기도 매우 큰 편이라는데요. 60cm 이상 자란다고 하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랍스터를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상태로 포장 후 항공 직송으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싣고 있는 순간에도 나 물 빨리 주세요 합니다. 바닷물 빨리 달라고. 항공을 통해 운송이 이루어지는 갑각류의 특성상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장시간 생존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스트레스로 체내 수분이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군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엄청 급합니다. 이럴 때는 저 신호등이고 뭐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30시간 동안 물을 못 먹고 그냥 왔는데 오죽 힘들겠습니까? 재빨리 창고로 옮겨지는데요. 돌려. 됐어. 사이즈 보고 갖다 놓으세요.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랍스터를 공급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최고급 랍스터가 160박스 입고되었습니다. 이만큼이면 전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한 8,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친 랍스터에게 빨리 수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10명의 직원들이 동원됐는데요. 용도에 따라 크기별로 분류해 수조에 넣어주면 끝. 킹크랩과 마찬가지로 온도와 염도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보통 24시간 이상 지나야지 좀 회복이 되고 뭐 예를 들어 48시간 지나면 또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지고. 현지에서 랍스터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홀딩 크레이트에 랍스터를 담아 해수를 낙차하는 방식으로 랍스터에게 산소와 수분을 공급한다는데요. 24시간이 지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된다는군요. 랍스타가 생명력이 아주 길어요. 그 온도하고
물하고 염도하고 같이 맞춰줬을 때 보통 오래가면 한 달 이상 살더라고요. 저희가 보관했을 때. 랍스터의 평균 수명은 15년, 일부는 50년 이상을 살기도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불로 장생하는 생물로도 알려져 주목받았죠. 만져보면 힘이 느껴져요. 자기가 안 잡힌다는 그런 보호 본능에 의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안 잡히려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꼭 사람이 잡으면 이렇게 막 힘을 쓰려고 그래요. 꼬리를 파닥파닥 할 때 꼬리에 살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더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3kg가 넘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게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아하, 살아있네, 살아있어. 팔딱팔딱 싱싱함이 한눈에 보입니다. 엄청 싱싱합니다. 큰 거는 저희도 진짜 조심합니다. 초보자들은 또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혹시 잘못될까봐 다칠까봐. 어쩔 때는 손톱도 한번 빠진 적 있어요. 물려갖고 오래돼갖고 손가락을 잡고 안 놔요. 이거 봐요. 금방 잘리네. 와, 집게발의 위력이 엄청나네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방어적으로 물는 거죠. 뭐든지 잡아서 물라 그러는 거죠. 항상 잡고 위험하지 않게 항상 이렇게 해줘야 끄떡 없죠. 손 위에 안만 해도 이상 없죠. 이곳에서는 연간 74만 톤 이상의 랍스터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는데요. 국내에서는 드물게 다양한 사이즈의 랍스터를 만날 수 있어 용도에 따라 개인 구매도 가능하다는군요. 4월, 5월이 가장 좋고 물론 다 좋은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고 살이 꽉 찼고 신선도도 아주 싱싱한 시기라고. 과거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만나볼 수 있었던 랍스터가 최근에는 조금 더 친숙해지고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랍스터의 매력이 발산되기 위해서는 쪄야죠.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리 방법이 많은데 다른 킹크랩이나 대게에 비해서는 살이 쫀쫀하고 요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넓어요. 크기에 따라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주는데요.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살이 질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맛은 아무래도 제일 살도 많은 게 테일, 꼬리가 드시기도 편하지만은 맛도 제일 나으세요. 꼬리 부분이. 머리에 제가 장이 있는데 찜 같은 거 드실 때 요 꼬리 살을 여기에다 이렇게 찍어서 드셔도 별미세요. 요 특유의 그 장의 맛과 향이 있거든요. 먹기 좋게 손질해 머리부터 꼬리까지 빠짐없이 제공하는데요. 몸통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살은 또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귀한 음식 대접받는 랍스터는 비주얼과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훌륭하죠. 비타민은 물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저열량 고단백 건강식품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탱글탱글한 랍스터의 속살 보이시나요?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게 소스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진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 해외에 킹크랩과 랍스터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쭉쭉 뻗은 긴 다리가 대나무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대게와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가 있죠. 대게 같은 경우는 수심 한 500m 정도에 살고 있고 얘는 수심 1000에서 2000m. 얘가 좀 더 심해에 살고 있고 얘는 조금 더 얕은 데에 살고 있는데
맛이 틀려요. 이 간장을 담그든 그냥 먹든 어떤 차이냐면 홍게 같은 경우는 좀 더 짭짭하면서 이제 담백한 맛, 대게 같은 경우는 좀 더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요. 세 번째 주인공은 봄바람 부는 지금이 가장 맛있다는 동해안의 보석 붉은 대게입니다. 붉은 보석이라는 별명답게 선명한 주홍색을 띠고 있어야 좋은 붉은 대게라는데요. 홍게로 살아있는 홍게를 써서 이 장을 담그고 있어요. 붉은 대게는 몸통이 깨끗하고 껍질이 연해 찜으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간장게장으로도 만들어 먹는다는군요. 홍게 같은 경우는 껍데기가 대게보다 좀 얇기 때문에 간장 스며드는 속도가 빨라서요. 48시간 숙성을 하고 제공이 되고, 대게 같은 경우는 껍데기라든지 살이 많기 때문에 72시간, 3일 정도 숙성을 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붉은 대게가 흔한 동해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라고 합니다. 먼저 붉은 대게의 입부분에 일일이 구멍을 내 찬물에 담가 놓는데요. 붉은 대게 안에 남아있는 바닷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게 입을 따서 내장 속에 있는 짠 바닷물을 빼는 작업입니다. 이걸 안 따고 해봤는데 확실히 안에 있는 장들이 짜고요. 그다음에 그 바닷물에 짠 바닷물에 의해서 내장이 녹아버립니다. 이게 다 바닷물입니다. 많이 나오죠? (20ml, 30ml) 정도는 바닷물이 안 나올까 싶습니다.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체내의 염분도 줄고 살도 쫀득쫀득해진다는데요. 30분이 넘으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맛이 변하기 때문에 주의.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까지 마쳐야 붉은 대게가 비리지 않고 더욱더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10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달콤 짭조름한 간장 소스에 붉은 대게를 푹 담가줍니다. 내가 산소를 만나면 시커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누르면서 좀 많이 넣고, 또 다리 같은 거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죠. 여기에 매콤한 맛을 더해줄 양파와 고추를 송송 썰어 넣어 시간을 엄수해야 붉은 대게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다는군요. 짜지 않으면서도 탱글탱글한 맛이 매력적인 붉은 대게 간장게장.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에게 특히 좋은 훌륭한 영양식이라고 합니다. 나란히 열 맞춰 대기 중인 새우장과 전복장은 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붉은 대게가 불황을 겪고 있다죠. 어획량의 80%를 차지하는 붉은 대게의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가공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 상태. 이배는 지금 동해 먼바다 나가서 7박 8일 만에 홍게 잡아서 들어오는 배입니다. 7박 8일 192시간의 여정. 망망대해 거친 파도 위에서 20kg이 넘는 통발과의 사투. 붉은 대게는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에 100길로 약 5시간을 내달려 조업을 나가야 한다는데요. 한 번 조업을 나가면 일주일은 기본입니다. 때문에 어민들이 선뜻 바다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군요. 과연 동순호는 만선의 꿈을 이뤘을까요? 다행히 싱싱한 붉은 대게가 가득합니다. 마음까지 든든해지는데요. 대략 한 가구에 140마리 정도 들었으니까 뭐 만 마리 좀 넘겠죠. 붉은 대게를 옮기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상태로 납품하기 위해 작업을 서두르는데요. 홍게 공장으로 갑니다. 홍게 공장으로 가서 작업을 해서 살만 따로 발라내서 수출도 하고 내수도 하고 그럽니다.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연간 수출량은 약 4,000톤. 대부분
가공용 원료로 이용되거나 키토산 제조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만에 42,000마리의 붉은 대게 하역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편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붉은 대게 가공 공장에서는 입고된 붉은 대게를 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소비자들이 게를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깔려면은 상당히 그 손에 묻고 귀찮은데 손쉽게 먹을 수 있게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통통하고 차진 붉은 대게 살. 요즘에는 간편하게 손질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곳에서는 붉은 대게 순살만을 발라 냉동 포장한 붉은 대게 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를 이용해 붉은 대게 딱딱한 등껍질부터 떼어내야 한다는데요. 무슨 작업이에요? 살갑이요. 이거 해야지 이제 살이 나오죠. 다리하고 살하고. 이어서 등껍질이 분리된 붉은 대게를 홈에 맞춰 가지런하게 올려놓으면 몸통 부위와 다리 부위가 나뉘어 잘려 나오는데요. 다리 부위는 위로, 몸통 부위는 아래로 분리됩니다. 요 다리만 모아서 다리는 다리대로 삶고 몸은 몸대로 삶습니다. 어떻게 삶고 어떻게 찌느냐에 따라 부위마다 색다른 맛을 낸다고 하죠. 붉은 대게의 다리살은 단맛을, 몸통살은 담백한 맛을, 내장은 고소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는군요. 취향에 따라 알맞게 조절하면 좋겠죠. 다리살 같은 경우는 끓는 100도씨에서 한 3분 30초 정도 삶고요. 몸살 같은 경우는 4분 30초 정도 삶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인기 품목은 붉은 대게의 다리살. 제대로 살이 오른 탱글탱글한 다리살을 맛보면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해가 들어온 날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답니다.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40여 명의 직원들이 총동원됐는데요. 그건 아파도 참아야죠. 눈도 아프고 팔도 아픈데 그래도 그냥 돈을 벌고 돈을 벌려면은 열심히 해야죠. 종일 서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금세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도 작업자들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우리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노후에 이렇게 일하는 게 좋잖아요. 한쪽에서는 탈육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바로 붉은 대게 손질의 핵심이죠. 로라로 감겨가지고 다리는 다리대로 빠지고 살은 살대로 빠지고 껍질은 껍질대로 빠지고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엄마들이 주워요. 붉은 대게에 압력이 가해지면 신기하게도 다리살만 쏙 빠져나옵니다. 껍질과 다리살이 분리되면 작업자들은 긴 다리살과 짧은 다리살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데요. 이 다리가 이제 빠져나오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잡아서 모아가지고 뱃살이 되게 통통하죠? 맛있게 생겼죠? 오동통하니 살이 제대로 올랐군요. 사람의 손이 하나하나 닿아야만 완성되는 일. 붉은 대게 살 하나하나에는 작업자들의 시간과 정성은 물론 땀과 노력이 녹아 있었습니다. 일일이 분리하기 힘든 몸통살은 탈육기의 힘을 빌려 추출하는데요. 몸통 부분을 탈육기에 넣어주면 원심력으로 인해 안에 있는 살만 깨끗하게 분리되어 밖으로 배출됩니다. 붉은 대게는 건강식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특히 지방 함량이 적은 붉은 대게의 몸통살은 원활한 소화를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양념 없이 그냥 쪄먹기만 해도 맛이 좋아 만능식품으로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게에서 나오는 몸살이니까 맛있죠. 아무 요리나 해도 맛있어요. 이제 분리해서 모은 몸통살과 다리살을 비율에 맞춰 넣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혼합살은 진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군요. 입상하는 과정이에요. 입상. 샌드위치 만들어서 마지막 단계랍니다. 작업이 끝나면 냉동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일정한 양을 담아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합니다. 꽝꽝 얼었네요. 완성된 제품은 얼음물에 살짝 담갔다 빼주는데요.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수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하 40도에서 얼어진 제품을 차가운 물에 담으면은 얼음막이 형성이 됩니다. 신선도도 유지하고 미국까지 수출을 하다 보니까 변질되지 않고 보관기를 오래 가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제품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신속하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가공된 붉은 대게의 살은 다리살부터 몸통살에 혼합살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탄생됩니다.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다양하게 조리가 가능해 활용하기가 편리하다는군요. 제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열심히 만들어서 나가면 샌드위치도 해먹을 수 있고요. 전도 해먹을 수 있고 여러모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동그랗게도 할 수 있고 그래 맛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님들 좀 많이 애용해 주세요.